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양금덕 네.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가 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시죠. 이제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셨던 분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말을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네, 저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국회에 오셨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묻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한 번 더 인터뷰를 지금 그 광주에서 활동하는 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대표님이 이국원 대표님이신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쫙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중앙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배상해야지 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거는 집어치워라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오버랩돼서 사실 들리잖아요. 김복동 할머니가 2015 한일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1억 원을 준다 했을 때 그 더러운 돈 치워라. 네. 1,0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런 돈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 뒤에 한국의 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났죠. 피해자들이 저렇게 거부한 만큼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머니들께 저 생존자들께 활동가가 된 생존자들께 지원금을 드리자라고 해서 모금을 대단하게 했고 그리고 전달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존자가 직접 앞에 서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큼 앞에 나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반성하게 되고 야 피해자가 저렇게 하는 우리는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또 활동에 결단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자기의 주장을 폈던 양금덕 생존자께서 그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저희가 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할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치매를 이제 오셨고 그 가족분들이 아마 수용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보도 내용으로 확인했을 때는. 근데 이런 그 사례들이 사실 여러 사례들이 있죠.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죠. 2015 한일합의 그때 했을 때 누구를 접촉을 하냐면 가족들을 접촉해요. 피해 생존자들이 연로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 생존자들이 병상에서 이야기를 낼 수 없을 경우에 그 가족들을 접촉해서 가족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득할 때 방식이 당시에 이제 그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도 마치 이것이 일본 정부가 사죄해서 주는 것처럼 실제로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속이는 거네요. 그런 정부가 거죠. 앞장서서 위선과 기만이 그 설득 방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결국 가족들이 받는 걸로 동의를 사인을 할머니 대신 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제 받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단 한 명에게도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지 않았으면 그건 여전히 일본 정부의 책임은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설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이 일본 정부가 사실 일본 정부가 아니죠. 일본 정부는 배상하려고도 안 하는 그런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대신해서 그것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수용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법적으로도 소송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 이미 판결을 전에 거부한 소송으로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나는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건데. 네. 그분들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한국의 어떤 한국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배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한 배상으로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그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해야 된다.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윤석열 정부 빨리 물러나야죠. 이런 폭력적인 역사를 만드는 정부, 피해자들과 가족을 이렇게 상처로 또다시 덧입게 하는 이런 정부,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우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얼마나 좋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그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윤석열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네. 이렇게 역사를 팔아먹고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이런 정부 우리는 필요 없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혹시 이 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한 가족들과 그 피해자들에게 비난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것에 우리의 비난과 규탄이 목소리가 집중되어서 그들이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이런 마지못한 어려운 복잡한 상황 하에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시면,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 이것도 못 받은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유가족들은 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은. 네.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 왜 그런 초조함을 만들고 그런 불안감을 만들게 하느냐? 오히려 그거는 정부가 제대로 정부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법적인 배상의 판결을 대법원이 엄격하게 한 배상 판결을 우리 행정부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개입을 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을 해서 헌법을 위배한 네.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탄핵 또 그런 윤석열 뒤에서 웃고 있는 일본의 전범 기업 그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금덕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제 그 전범 기업과 함께 싸웠던 기업을 대항해서 싸웠던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분노 감정과 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갚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사회가 이참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 폭력 피해자분들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있는 피해자분들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싸우냐. 그리고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 대표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건 피해자들끼리 싸우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공작입니다. 공작. 맞습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은 지금 이 제3자 변제안과 관련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잊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탈 손을 다 털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거를 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미쓰비시에서도 지금 돈을 내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전혀요. 근데 원래는 낸다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런 우리 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는 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국내에 있는 거를 몰수해가지고 뭐 네.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일본 지금 정말 신나는 상황이겠네요. 정말 신이 아무 나고 말도 안 해도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정부의 거죠. 주재하에. 그렇기도 하고 이미 자기들은 다 세탁했다고 생각하죠. 진짜 네. 네 윤석열이 만든 것 같네요. 근데 그거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그렇겠죠. 일본 기업도 일본 전범 기업도 일본 정부도 야 정말 끈질기다. 정말 끈질기네.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반대로 그렇지 네, 반대로. 네.
정말 쟤들 끈질기네.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손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쟤들 진짜 끈질기구나. 국제사에서 방방방방방방방, 국내에서 방방방방. 또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서 계속 해왔던 시민들이 또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마침 그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연대했던 일본의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끊임없이 변호사들이 자료도 찾아내고 일본 정부에도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어제 27일 날,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네요. 27일 날 도야마에서 또 큰 집회를 해서 양금덕 할머니 소식을 전하고 아, 일본 정부, 일본 기업 너무 나쁘다. 결국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수용하게 만드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 너무 나쁘다 네. 하는 목소리들이 그 자리에서 모아졌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는 일본 기업과 정부를 향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요. 우리 이춘식 할아버지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전히 이제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박해옥 선생님, 정창희 선생님의 유족분들이 지금 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후에 또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소송을 한 당사자들이 그분들이시고요. 네. 소송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난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바란다. 일본 전범 기업이 나에게 배상하기를 바란다. 내 임금을 돌려주길 바란다. 임금이라도. 또 임금으로 받은 돈들을 공탁금으로 넣었던 또 피해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의 노동자를 혹사하는, 착취하는 방식이었죠. 월급 준다 놓고 주놓고 너희들 또 뭐 예금해 공탁해라. 준다고 그리고 뻥치고. 그것을 또 전쟁을 치르는데 네. 물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이는, 재생산시키는, 그런 대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착취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아무도 돌아가시고 살아계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목소리를 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우리가 던지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살아있는 분들이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희생을 당했던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방식의 해결이 뭐냐? 그것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네. 것,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인 거죠. 그건 네. 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이라도 명예가, 존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바로 전범 기업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거죠. 네. 네. 역사적 사실이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